안녕하세요. 디자이너스 포토샵 이번 시간에는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레이어상에서 보면 지금 이런 이미지 이만큼만 선택해서 잘라내 보고 싶고 또 반대로 이렇게 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선택해 보고 싶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원형 선택 도구로 가운데서 Alt,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영역만을 이제 우리가 복제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Ctrl J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복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상태 내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 내에서 이 레이어의 원형 부분을 클릭하면, 이 창 부분을 클릭하면 그 모양 그대로 선택이 됩니다. 그죠? 자, 셀렉트에 가보면, 여기 셀렉트 메뉴에 가보면, 여기에 어떤 명령이 있어요? 인버스라는 명령이 있죠, 인버스. 자, 인버스라는 건 반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즉, 원형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을 컨트롤 J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원형을 제외한 나머지가 복제가 된다는 거죠. 선택이 즉 거꾸로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부분. 그래서 반전이라는 선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컨트롤 A 눌렀을 때 컨트롤 또 D를 눌렀을 때 선택 해제라는 거 아주 간략하죠, 그죠? 그다음에 리셀렉트라는 명령도 있는데요. 이 명령은 뭐냐면 기존에 선택을 했는데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컨트롤 Shift D를 눌러주게 되면 그 선택 영역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선택을 한번 한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제했을 때는 아무리 컨트롤 Shift D를 눌러도 그 이전의 선택은 안 되겠죠. 이 방금 전에 했었던 선택만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해볼 것은 이 레소 툴입니다. 레소 툴과 폴리곤 레소 툴, 그 다음에 마그네틱 레소 툴. 포토샵에서 선택해서 아주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두 개, 요 도구만 가장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선택을 가장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선택이 어떤 영역만 선택해서 이렇게 복사도 해내고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포토샵에 어떻게 보면 출발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소 툴 같은 경우는 어떤 툴일까요? 레소 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영역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림을 그려나가듯이 그려나가는 그러한 이렇게 자유로운 모양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도구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곡선적인 대상, 이런 곡선적인 대상, 혹은 이렇게 곡선과 직선, 이런 분들이 있겠죠. 곡선이 있는 대상, 이런 이미지들에 필요한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라스 툴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 대상이에요. 직선적.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려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폴리곤 라스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죠? 자, 클릭, 마우스를 띄워도 전혀 무관하죠. 그죠? 네, 이 상태 내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면 잘못된 곳은 뒤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그려나갈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아주 폴리곤 레스툴의 좀 장점이기도 합니다. 레스툴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렇게 그려 나가다가 만약에 여기서 마우스 버튼을 띄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닫힙니다. 그래서 이 레스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다가 내가 마우스 버튼을 띄겠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상태 내에서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 레스툴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폴리곤 레스툴부터 출발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폴리곤 레스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장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장면이 아니고 이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서요. 자, 이런 장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장면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윤곽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때 곡선을 그리고 싶다면 키보드에서 Alt 키, 맥에서는 뭐가겠죠? 옵션 키. 옵션 키를 누르면 바로 레소 툴로 이게 바뀝니다. 그럼 이게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주면 돼요. 그러다가 마우스 버튼을 띄면
다음과 같이 폴리곤 네스툴로 바뀝니다. 네. 그럼 다시 직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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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셔도 되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알트 키를 누른 상태 내에서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다가, 네. 알트를 이 키보드에서 뭘 띄어요? 마우스 버튼을 띄어도 어떻게 돼요? 마우스 버튼을 띄면 이렇게 폴리곤 네스툴 상태입니다. 물론 Alt 키를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마우스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진다.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진다. 그러다가 자 마우스 버튼 띄고 Alt 키 띄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무슨 툴? 폴리곤 네스툴이죠. 폴리곤 네스툴인데 이 상태 내에서 내가 Alt 키를 누르면 이제 무슨 키? 레소 툴. 자, 레소 툴입니다. 자, 그죠? 네, 레소 툴입니다. 레소 툴이 맞죠? 네, 백스페이스 누르면 자, 뒤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 자, 혹시라도 이렇게 뭔가 나 잘못했어.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냥 진행합니다. 우선 이렇게 진행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다. 그러면 자, 요 영역 어떻게 해요? 이만큼의 영역. 잘못했잖아요, 이거. 이거 어떡하지? 자, 어떻게 하냐면 네, 빼기는 Alt입니다. 빼기는 Alt.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빼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어떻게 포위합니다. 포위해서 그립니다. 자, 그러면 싹둑 잘렸죠. 그죠? 네. 만약에 어떤 영역을 더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니까 확대를 해보니까 이 영역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빠졌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영역은 자,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Shift입니다. Shift 누르고 실수를 했네요. 자, 히스토리에 가서 방금 전까지 이렇게 좀 잘못해서 혹시 해제되신 분은 히스토리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전으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에서 요만큼의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요만큼의 영역을 자 히스토리 한 다음에 요만큼의 영역을 Shift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Shift 누르면 플러스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 내에서 Shift 누른 상태 내에서 자 여기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자 다시 Alt 키 Shift 띄고 Shift 띄고 Alt 키를 누른 상태 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더해줄 거니까 자 됐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이 영역이 그 영역에 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잘못했으니까 이거 빼야 되겠죠, 그죠? 빼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Alt를 먼저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빠지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의 영역을 그려나가면 되는 것이다. 예. 자,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폴리곤 레스툴이에요. 하지만 언제든지 레스툴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영역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플러스 더할 수도 있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 내에서 잘못됐다. 빼야 되겠다. Alt를 누른 상태 내에서 이렇게 빼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하면 빠진다 이겁니다. 즉 선택 도구가 바뀌어도 무관하다. 이해되시겠죠? 선택 도구가 바뀌어도 여기는 빠져야 되는 영역이네 이렇게 요만큼은 더해졌어야 되는 영역이네 그러면 Shift 누르고 드래그 여기도 Shift 누르고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쭉 진행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구로 쓰는 게 좋아요? 네, 레스 툴보다는 폴리곤 레스 툴로 출발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역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영역들은 조금 디테일하니까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동시킬 때는 스페이스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 내에서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끊어가면서 그려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확대시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네. 제가 잘못 눌러서 단축키를 잘못 눌렀네요. 자, 여기서 이 상태 내에서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자, 누른 다음에 네, 여기서 잘못했네요. 참, 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자, 스페이스바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릅니다. 그러면 자, 확대를 시킬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스페이스바를 먼저 누르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예, 스페이스바를 그러니까 컨트롤 먼저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거니까요. 단축키를 빼시고 확대.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동그랗게 그릴 거니까 Alt 누르고 쓱 동그라미, 그죠? 네. 그리고 Alt 띄면 이제부터 뭐요? 폴리곤 넥스툴. 다시 클릭. 자, 이동. 자, 화면을 축소할 거니까 뭐 누르고요? 어떤 거 누르고? 자, 축소해서 볼 겁니다. 화면을 어떻게 축소해야 되니까 일단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Alt 누르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Alt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나가다가 여기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Alt를 누르고 클릭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네. 좀 습관이 되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선택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음전과 같이 자 선택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대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확대했을 때 이미지를 내가 정확하게 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스페이스바 Alt 누르고 자, 이 정도면 난 좋겠다. 그러면 이 정도 보이시죠? 여기서는 시간상 제가 빠르게 뭐 디테일한 거하고 무관하게 네, 정교한 것과 빠르게 좀 더 이렇게 빠르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옮기는 거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옮겨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어느 영역에서는 좀 끊어주고 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 직선을 연장선선을 끝까지 보시고 네. 정확하게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엣지가 표시가 나겠죠, 그죠? 이 엣지 영역이 표시가 날 겁니다. 자, 또 난간이 있네요, 그죠? 난간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스페이스바 쭉 이동을 해가지고 확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화면을 좀 축소할까요? 자, 스페이스바, Alt, 클릭.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클릭. 자,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좀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하고 Alt키 누르고 원형. 자, 여기서 선택. 자, Alt키 누르고 드래그. 원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모서리에 곡선미가 있어서 살짝 선택, 곡선 그려주고 자, 여기에서 직선 Alt키 누르고 곡선 쓱 드래그 한 다음에 다시 직선 그죠? 직선, 곡선을 그려서 직선 Alt키 누르고 쓱 드래그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Alt키를 누르고 살짝 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직선과 곡선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Alt로 이 부분은 슬쩍 해주고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Alt로 약간만 해주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여기 이 부분은 살짝 해줘야 되니까 취소할 때는
백스페이스 누른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뭐 눌러요? Alt 키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띄고, 자, Alt 띄고, Alt 키 띄고, 직선, 직선, 자, 직선. 자, 요런 방법입니다. Alt 키 다시 누르고 드래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직선, Alt 키 띄고, Alt 키 띄면은 폴리곤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폴리곤 툴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곡선을 그리고 싶으면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여기서도 Alt 누르고 드래그 한 다음에 다시 직선. 그죠? 화면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죠? 축소해서 보면서 작업을. 여기까지 여러분도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직선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예,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이것에 어떤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길러집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을 잘 못하면 나중에 이 윤곽의 바깥쪽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합성 작업을 하든 간에 다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합성을 하기 전에 그 재료를 준비가 돼야 되니까 네, 좋은 재료를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다가 뭔가 실수가 있으면요. 우선은 지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합니다. 그게 어떤 작업의 속도도 빠르게 하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스페이스바 컨트롤. 그죠? Alt 키 누르고 드래그, 원형을 그리고 Alt 키 띄고 다시 폴리곤. 됐죠? 네. 이렇게 되면 자, 모든 부분 영역이 한 번에 다 됐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기 아까 난간이 있었는데요. 난간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외돼야 되죠. 구멍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Alt 키 누른 상태 내에서 자, 이 영역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클릭 클릭. 자, Alt 키 누른 상태 내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상단의 옵션에서 요 세 번째 버튼이 마이너스 모드에 해당합니다. 이 버튼 눌러놓은 상태 내에서 이때는 이제 Alt 키를 안 눌러도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한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레스 툴로 바뀐다 라고 했죠? 레스 툴로 바뀌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의 영역이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으면 확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한번 모서리를 살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요게 원래는 요 상태로 돌아와야 되겠죠. 계속 켜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옵션 창은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또 본인이 해놓은 상태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 영역이 보면은 더해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Shift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하기를 놓고 더하기 모드를 놓고 요 영역이 좀 더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더해지고요. 여기도 좀 더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영역이 조금씩 더해지죠. 그죠? 네. 좀 더해져야 될 영역이 있다. 내가 작업을 하는 중에 좀 너무 제외시켰다. 그러면 그 영역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영역을 더해 주시고 빼야 될 영역이 있다. 그러면 뭘 눌러요? 여기서 마이너스 모드를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끝내신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이 다 됐으면 이 영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역을 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에 가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영역만 정확하게 떼어지게 되겠죠. 그죠? 네. 이 영역을 한번 다른 이미지를 불러가지고 그 이미지로 가져가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예, 이 이미지를 떼어서 뭐 이쪽 이미지로 가져가 놓는다든가 뭐 이런 작업을 나중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이미지가 있으면 요 이미지만 똥 떼다가 통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물에서 마치 건물에서 꽃이 핀 이러한 작업 조합이 이루어졌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라스툴과 폴리곤 라스툴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세 번째 있는 마그네틱 레스툴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있는 마그네틱 레스툴의 경우에는 이런 설명을 드리죠. 자, 선택을 하는데 이 마그네틱 레스툴은 언제 쓰느냐? 이 마그네틱 레스툴은 말 그대로 자석이죠. 마그네틱이라고 붙었으니까. 그래서 요 영역, 경계의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따라 그리듯이 영역을 따라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이런 점선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선택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경계를 파고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쭈루루루루 선택을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뀝니다. 선택의 영역이.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잘못된 영역들, 이렇게 잘못된 영역들은 어떻게 하겠죠? 요거는 요만큼은 더해줘야 된다. 그럼 Shift 누르고 다시 클릭하고 마그네틱 레스툴로 이렇게 따라 그린 다음에 클릭해서 클릭해주면 더해지고요. 여기는 빼줘야 되는 거니까 Alt 누르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만큼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도 빼야 되겠죠, 그죠? Alt 누르고 이렇게 그죠? 네. 물론 이 경우에도 꼭 마그네틱 레스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구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게 마그네틱 레스툴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 마그네틱 레스툴은 대신에 제가 컨트롤 J를 눌러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경계가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돌토돌한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떼어내서 뭔가 빠르게 작업할 때 이런 경우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그네틱 레스툴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분명히 옵션 중에는 이 프리퀸시라는 옵션입니다. 이 프리퀸시 옵션을 100에 가깝게 하시면은 이런 오돌토돌한 영역을 갈 때 점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곡선이 많은 대상에서는 저 프리퀸시 값을 높게 해야지 정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아주 정교한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우스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때 아주 정교하죠, 그죠? 그리고 모서리에서는 한번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모서리 영역에서는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는 뭐래요? 저 프리퀸시 값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사실은 너무 큰 게 많아서 이 점선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100보다는 뭐 한 80이나 뭐 90 정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확대했을 때와 좀 축소했을 때 이 점이 발생하는 어떤 개수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컨트라스트는 이 바깥의 이미지하고 이 노란색 이미지의 차이,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 차이를 많이 크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잘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런 경우는 여기에 비해서 차이가 덜 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컨트라스트 값을 크게 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갈 때 이렇게 잘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컨트라스트 값을 세게 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트라스트가 세기 때문에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명도차, 지금도 사실은 뭐 컨트라스트가 다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 명도차가 이렇게 대비가 강한 곳에서는 컨트라스트를 높게 하시고 또 곡선이 많은 경우에서도 프리퀸시 값을 많이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프리퀸시 값을 적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자, 안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점이 아주 적게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고
직선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미지를 선택할 경우에 요 선택이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리퀴시 값이 높은 게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그 라스트 툴 그리고 폴리곤 라스트 툴 마지막 마그네틱 라스트 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레스툴이 이렇게 곡선적인 측면이지만 이 레스툴로 출발하기보다는 폴리곤 레스툴로 출발하는 게 좋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 내에서는 레스툴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Alt를 띄면 언제든지 폴리곤 레스툴로 돌아온다.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다시 곡선을 그릴 때는 Alt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확대를 할 때는 이 상태에서 화면을 확대할 때는 뭐부터 누른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그리고 클릭을 하면 확대가 된다. 그죠? 이제 띄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또 화면을 축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 스페이스바 Alt를 누르고 클릭한다. 그죠? 화면을 클릭한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시킨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림을 그려나간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탁 선택 영역을 하시고요. 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역을 빼낼 때는 이 바깥쪽을 빼낼 때는 이 영역을 빼낼 때는 Alt를 누르고 이렇게 바깥쪽을 이런 식으로 파먹듯이 선택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빼낼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이거겠죠? 그죠? 이렇게 빼낼 수 있다. 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할 때는 Shift 누르고 더한다. 그 영역을 Shift 누르고 더해준다. 자, Shift를 누르고 어떤 영역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더해준다. 자, 여기까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만 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 선택의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완벽한 선택의 디자인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